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출근하는 고속도로 어딘가에서 핵폭탄이 실린 트럭이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터진다면 반경 수킬로미터 내 모든 생명체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가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매일 보는 그 평범한 18륜 화물차에 실려서 우리 곁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가족들과 주말 여행을 가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몇 년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여러 번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천만한 작전을 감행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미국의 핵탄두는 주로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에 걸쳐 있는 450개 정도의 지하 발사 기지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땅속 깊숙이 파놓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미사일과 함께 핵탄두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탄두들이 평생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시설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지 보수도 해야 하고 검사도 받아야 하니까요. 도대체 왜 핵무기를 이렇게 자주 옮겨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 무기를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몇십 년에 한 번 정도나 움직이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움직입니다.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빈도죠.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핵탄두 중심부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에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확히 언제 그 시한이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각 핵탄두의 플루토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재활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탄두를 지하 발사기지에서 여러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분해 작업을 하거나 재조립을 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핵탄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핵폭탄을 그냥 일반 고속도로에 실어서 운반하는 건 아니겠죠?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에너지부가 핵탄두 운반에 사용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전이 펼쳐지죠. 핵폭탄을 일반 도로에 싣고 가려면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 필요하거든요. 거의 모든 내용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우연히 에너지부의 핵탄두 운반 훈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덕분에 이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핵탄두는 먼저 특수 차량에 실리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평범한 트럭 같지만 에너지부 보안 수송국이 완벽하게 위장한 겁니다. 이건 미국 세이프가드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차량이거든요. 실제로 이 차량에 검증된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합니다. 겉보기엔 일반 18륜 트럭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별한 표시도 없고 운전사도 제복을 입지 않죠.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량 전체가 방탄으로 되어 있고 문은 30cm 두께의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타이어는 파손이 불가능하고 연료화재 한가운데 60분 동안 있어도 화물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트럭을 견인차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면 바퀴를 연결하는 축 부분이 폭발하게 되어 있고 트럭이 옆으로 기울어지면 트레일러 내부가 급속 팽창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침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는데 에너지부는 아직도 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독립 언론인들이 찾아낸 증거에 따르면 최소 2가지는 확실하죠. 감전사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고 2005년 에너지부가 호주 무기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로봇 자동 포탑이 장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포탑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탄약을 뿌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단순한 트럭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특수 차량도 핵탄두 운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세이프가드 트랜스포터는 호송대의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2세대의 표시 없는 장갑 긴급 대응 차량이 함께 이동하는데 그중 한 대는 호송대의 지휘센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항공 지원까지 추가되죠. 공중에서 감시를 하거나 다른 차량들처럼 침입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은 무장한 특수경호 요원들이 운영하는데요. 이들은 에너지부 산하의 비밀 연방기관 소속이라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소합니다.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이 요원들의 차를 훔치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요원이 Q 허가라는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받았는데 이건 에너지부가 발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기밀 접근 권한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28개 연방법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있고 대부분의 법이 그들에게 침입자를 제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 요원들이 국가안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내 어떤 비연방 토지든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에너지부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침입자를 제거할 권한도 있고 여러분의 집을 접수할 권한도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무장한 요원들이 세이프가드 트랜스포터를 호위하며 미리 정해진 기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은 엘버커키에 있는 비상통제센터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센터는 경로상의 모든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서 어떤 특수 임무가 진행 중이니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애매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역 경찰이 호송대와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양측 모두 무장하고 있고 한쪽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통제센터가 암호 확인 시스템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경찰이 특정 암호를 말하면 요원들이 다른 암호로 응답하는 방식이죠. 서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와 절차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탄두가 정말 철저한 기관의 손에 있다는 게 다행이죠. 물론 근무 중 음주나 서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일, 심각한 인력 부족과 무기훈련 예산 부족 같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들은 그런 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법적으로 시민을 제거하고 집을 접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굳이 의견 충돌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미국은 매주 여러 번 핵탄두를 일반 도로 위에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특수 설계된 트럭과 무장 호송대, 항공 지원, 그리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요원들이 동원되는 거대한 작전이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 차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참 아슬아슬한 일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